정리가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사고요.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은 어디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정리를 해도 보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자꾸 물건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 재테크 효과가 있네요. 당연하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정리가 돈과 직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여태까지 총 몇 가구 정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3,000지까지는 세어봤는데요. 3,000, 예. 하루도 쉰 적이 없었고 예전에는 일요일도 직접 현장에 나갔었고 하루에 2팀을 한 적도 있어요. 오전에 옷 정리하고 오후에 옷 정리하고. 몇 년 동안 하셨죠? 11년 되었고요. 11년, 야. 제가 아마 가족 단위로 하면 한 1만여 명을 만난 것 와. 같아요. 4인 가족, 5인 가족, 네. 8인 가족까지 있었고 지금 거의 한 5,000집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10여 년 된 거예요, 그죠? 처음 네. 시작하실 때 예, 기분 예. 좋은 날에서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야,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집을 다니면서 네.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정리 안 된 사람도 공통점이 네. 있는데요. 물건을요 한꺼번에 많이 사요. 한꺼번에 많이 사요? 네. 그리고 깔별로 삽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아. 정리가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못 버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음. 돼요. 음. 예, 근데 일단 먼저는 물건을 많이 사고요.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정리하다 보면 택배 상자가 있는데 네. 뜯지 않는, 개봉하지 않은 또 새 옷도 뜯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옷을 샀는데 네. 개봉을 안 하세요 하면 아유, 그냥 그때 샀는데 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어. 이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네. 단순히 물건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저 물건을 잘 넣어줘야지, 저 물건을 다 넣어야지 제가 기술이 좋다고 칭찬을 네.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공간과 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시간씩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정리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고민이 없으세요. 그냥 방송 보시다가 얼만데? 뭐 그냥 깔끔하네. 예, 저 나가 있어도 되죠. 네. 그냥 뭐 3~4시간이면 되죠. 그러신 분들은 정리를 본인이 직접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실은 선호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연습도 하시고 뭐 수납도구 사서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깔끔하게 살 텐데. 안 되시죠.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는 해도 전문가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구니만 수백 개 사놓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막 네. 접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막 칼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접기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텔식으로 수건을 접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정리가 잘 됐다는 것은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어디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도 이상하게 보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자꾸 물건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럼 물건을 살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물건을 살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냉장고를 열어보고 무엇이 있었지, 무엇이 없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그냥 가시는데 똑같은 거를 또 사세요. 보통 사람들이 소비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 보여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이 쌓여요. 그리고 물건이 분산이 돼요. 그리고 섞이게 됩니다. 네. 그럼 못 찾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럼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네. 계속 고리처럼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저도 이제 정리할 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건전지 수십 개, 박스 테이프 수십 개, 멀티탭 수십 개, 물티슈 수십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웃어요. 아, 내가 왜 이러냐? 나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모르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유효 기간이 지나서 물티슈가 다 말라 있거나 식재료는 뭐 다 버리고요. 맞아요. 네, 뭐 이만한 식용유, 이만한 뭐 참치액 같은 거, 뭐 날짜가 뭐 2, 3년 유통기한 지나버리는 다 지난 거 못 먹으니까 진짜 저희 그거 다 버리는 거 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냉장고 냉동실 저 안쪽에 들어있는 검은 봉지. 맞습니다. 그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100년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이게 이렇게 열어보면 벌써 몇 년 지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보세요. 이제 추석 준비하려고 냉장고 열면 지난 설에 처박혀 있던 게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 재테크 효과가 있네요. 아, 당연하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정리가 돈과 직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네. 한 평에 아마 네. 5천만 원 넘을 거요. 아우 그럼요. 지금 그쵸? 저 강남 어디 가면 1억씩 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리는 선택인데 공간을 선택할 것이냐 물건을 선택할 것이냐인데 그동안 아마 물건을 선택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쓰지도 않는 물건을 위해서 선반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안타깝거든요. 저는 네. 얼마 전에 진짜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 하신 분을 만났어요. 집 하나 인테리어 하는데 10억? 네. 집을 사겠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엄청 공을 들였더라고요. 근데 야. 그분이 결국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정리를 안 하고 인테리어 하니까 이게 나와 맞지 않게 했네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은 뭐 못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못생겼다는 게 왜 부피가 크면서 왜 꺼내놓을 수 없는 그 큰 고무다라 같은 거.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도 사실 꺼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엄청 큰 공간도 필요하고 서랍도 필요하고 자잘한 선반도 필요한데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확장형을 하고요. 이렇게 못생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줄여버려요. 넓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 할 때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서로 나눈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정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폼나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인테리어는 어떤 북유럽풍, 모던풍, 요즘에 뭐 미니멀 라이프 인테리어가 유행을 해서요. 욕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더라고요. 선반도 아예 없어요. 그게 멋있대요. 근데 막상 쓰는 사람은 샴푸 꺼내놓고 그럼 다 비누둬야지, 수건 걸어야지. 그러니까 뭐 다. 칫솔 걸어놓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상 인테리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후회하시는 분 많이 봐서 정리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한번 하셔야지만 내가 옷장을 설계할 때 긴장을 해야 될지 짧은 장을 해야 될지 또는 내 옷이 많은지 남편 옷이 많은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래 놓고 막상 저희가 정리하러 가면 수납 충분히 했는데 어머 모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네. 어지럽혀 살다가 정리를 잘 해놓고 살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당연하죠.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보통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주부들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조금 시니어 분들 이제 한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와서 많이 조금 갱년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생 살면서 가장 돈을 가치 있게 썼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리하면 나만 행복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이 자기 옷장을 딱 열면 셔츠, 자켓 이렇게 깔별로 종류별로 바지까지 정장 라인을 구성을 해드리거든요. 아내분이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집에서 항상 설거지 해야지, 저거 치워야지, 저거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늘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싹 되고 나니까 뭘 하냐면 휴식을 할 수 있고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 나 이제 지금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뭐 하고 싶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신 분 많아요. 살 뺄 거예요. 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저 취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생각 정리가 된대요. 환경이 정리되면 내 생활까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렇게 대표님이 오셔서 싹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깔끔하고 초반엔 좋지. 네네네. 근데 원래 정리 못하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거 한 달이면 그냥 원위치 돼버리지 않아요? 원위치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제가 드린 플랜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본인의 고집을 못 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갔을 때 이불 압축해 주세요. 옷 지하 창고로 내려주세요. 이거 저기다 놔주세요. 이거 저기다 놔주세요 하세요. 보통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분류,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안 하거든요. 무조건 종류별이에요. 무조건 종류별. 자켓은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건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잘 입는 옷, 여기는 안 입는 그렇지. 옷이에요. 그러면서도 안 버리세요. 그럼 뭐냐면 그냥 똑같은 옷장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같이 걸려 있으면 자켓이 많네라고 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데 잘 입는 자켓은 걸어져 있고 안 입는 옷은 압축을 하거나 박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사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분산을 자꾸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정리가 끝났을 때 적정량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되고요.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고객님, 오늘 정리는 하셨는데 유지가 쉽지 않은 부분은 의류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버리면 못 만듭니다. 어쩔 때 양말을 접었는데 하나를 더 못 넣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있죠. 아직 세탁을 안 한 양말이 있죠. 세탁소에 찾아오지 않은 옷이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은 100% 정리의 준비가 다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확실히 얘기를 해요. 주방은 유지가 잘 되실 거예요. 물건만 안 사신다면요. 근데 옷은 지금 상태에서도 유지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씩 여시고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 사시려면 하나를 먼저 그 자리에 채우셔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사면 다시 위로 올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유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살 빼고 다이어트 한 다음에 당연하죠. 요요 오면 그럼요. 그거 관리가 중요한데 네. 이거하고 비슷한 그래서 거. 저도 이 살림 다이어트 정리도 네.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네. 그러니까 급하게 무슨 지방 흡입하면 요요가 또 오잖아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버려서 정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을 넓혀서 정리하는 거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정확히 단계, 분류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꺼내서 나와 한번 만나는 경험이 없이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른 집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사할 때거든요. 근데 이사 업체에서 꺼내지 내가 꺼내는 이사 게 업체가 아니란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안 널브러져 돼요. 있는데 안 돼요. 아, 내가 꺼내는 게 아니고 이사업체에서 꺼내서 본인들이 넣었는데 그 이후에 안 꺼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정리를 잘하고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